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가정은 하느님이 허락하신 가장 축복받은 세상의 묶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지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도 같은 존재가 가정이지만 우리는 사랑만으로도 모자란 시간에 강요와 강압을 자기식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소리 없이 지지해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가장 성 요셉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토크 콘서트 포유 2021년 첫 문을 엽니다.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의 소통과 상처 주지 않는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한국 비폭력 대화교육원 이윤정 요한나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교구 아버지학교 총무 문봉주 스테파노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윤정 대표님, 네. 작년까지 사실 대표였고 올해부터는 네. 대표직을 이제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편의상 전 대표님,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작년에 생명은 사랑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네. 저와 또 같이 방송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제가 굉장히 그때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저희 토크 콘서트 포유에도 꼭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토크 콘서트 포유 첫 시간 또 첫 손님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그 이윤정 대표님을 저희가 소개할 때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의 대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은요,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고 또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 교육도 하고 뭐 프로그램 연구 개발, 상담, 뭐 중재 이런 그 역할들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고요. 한국에는 2006년도에 개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NGO와 출판사와 교육원 3개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뭐 꼭 주먹을 써야 폭력은 아니고 뭔가 우리 대화에 장애가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이제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비폭력 대화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네. 조금 우리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문봉주 스테파노 형제님. 네. 아버지 학교 총무분과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우선 또 아버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학교는 그 서울대교구 평신도 협의회 뭐 소속의 비영리 단체고요. 네. 그 저희 2009년 9월 그 제 1기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11년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현재까지는 33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작년에 저희는 10주년 행사를 이제 추경님 모시고 네. 좀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 아버지 학교 수료자가 한 2,300명 정도 지금까지 수료하시고 저희가 진행은 그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할 때는 한 5주간 이제 주말을 이용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을 할 때 저희는 봉사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지금 있습니다. 네. 자, 비폭력 대화와 아버지 학교가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약간 감을 잡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 문봉주 형제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관계를 맺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계기가 2013년도에 네. 이제 9월달 이제 14기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수료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등록하게 된 거는 뭐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저 몰래 등록을 해서 네. 이제
이제 교육을 진행했었고 사실 교육을 진행할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은 아버지인데 굳이 제가 여기 뭐 가야 배울 게 있냐. 되냐. 네. 그래서 제가 1주차를 끝내고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봉사자가 한 100여 분 계신데 계속적으로 전화가 와서 계속 이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요. 저도 그때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바람에 2주차 가고 3차 가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네, 계속 네. 또 연락이 오니까 또 그 정성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가 진짜 이게 혼자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 과정을 이제 반추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교육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수료하는 가운데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 굉장히 순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체벌 폭력을 썼는데 제가 그때 골프채로 애를 때렸어요. 그것도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골프채를 때리면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화를 참고 뭐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체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흥미라고 사랑의 생각을 매다, 흥계다. 했었으면 했는데 네. 지금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 그게 폭력이었던 거를 네. 제가 교육 과정에서 알았고 그 상처들이 이제 저희 아들의 이제 생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 게 이제 매일 가서 이제 허깅하는 숙제가 있는데 네. 저희 아들이 저 허깅하는 거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저를 유선자라고 얘기하고 그 순간 제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나를 보는 아버지 완전 틀리구나. 근데 그때 제가 좀 더 제가 이제 봉사를 해서 좀 더 네. 변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금까지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 그 부인께서 아버지 학교 가라고 했을 때 아주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가신 것만으로도 일단은 희망이 있고 좋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 안에는 정말 좋은 또 그런 심성이 있을 것 같다.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윤정 대표님께서는 그 비폭력대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나요? 저는 부모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네. 부모 교육을 어느 곳에 가서 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 대화가 이제 한국에 가져오신 분이 캐서린 한이라는 교포 네.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한 꼭지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에 제가 그동안 해온 심리학과 교육학이 하나로 다 녹아 있는 거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뒤에는 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많이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네. 개발하던 차에 비폭력 대화를 만났고 비폭력 대화를 하고 나서는 다른 그 강의들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 학교와 비폭력 대화가 네. 이제 만나는 지점이 네. 여기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대화가 중요하다. 네. 아까 잠깐 고백을 하셨지만 자녀에게 좀 폭력적인 그런 면이 있었다. 근데 흔히들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문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이라는 말이 이제 집안의 그 남자 어른이 이제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좀 약간 억압하는,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유교 문화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 많이 사실 달라졌어요. 지금 젊은 아빠들은 굉장히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도 많은데, 예, 우리 형제님께서는 아까도 잠깐 반성을 하셨지만 본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였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가부장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가부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 입장이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애들의 입장에서 봐야 이게 가부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대개 아버지들은 뭐 100에 99
사실 가부장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부모 교육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네. 거기에 어떤 아버지의 어떤 모습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일단 아버지, 음. 가정 안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되게 아련한 네. 그 아픔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비폭력대 하면서 남성들 수업을 계속 오래 해왔어요. 네. 남자들만의 수업을 만들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건데 아까 형제님처럼 거의 다 이렇게 아내가 등록해놓고 억지로 오게 돼요. 그런데 오셔서 울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남성들한테 강함을 요구해왔고 그리고 또 사내다움, 그다음에 강인함, 그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의 그렇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놔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모델을 본 적도 없고 어디서나 울지 않아야 되고 어디서나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한 존재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네. 내 느낌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느낌도 모르고 네. 그래서 공감이 불가능한 아버지로 네. 계속 우리나라는 이어져 왔죠. 그렇죠. 네. 또 사회에서는 또 경쟁해야 되고 네. 거기에 어떤 나의 감정이나 어떤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무의식적으로 그쵸.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정서가 메마르게 되고 네. 집안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밖에서 네. 막 참으시다가 안에서는 네. 이제 여기서만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네. 여기서만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죠. 뭐 자녀들도 아버지한테는 복종을 하죠, 무서우니까.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이나 존경으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더 외롭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 표현을 못 하시니까. 네. 찬미 씨는 어때요? 찬미 씨 가정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집도 네. 아버지가 막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시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의 빈자리가 좀 있었던, 왜냐면 저희 형제가 7남매다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일하셨고 저희 집 안에는 근데 아버지의 존재를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아버지의 존재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어쨌든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형제들이 다 나이 차이도 심하게 나고 그리고 사고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누군가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네. 어떤 컨트롤하는 역할을 집안의 했어야 어떤 됐고 기율을 잡는 네. 역할. 저는 필요하죠. 막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음.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한테 오히려 가까이 가고 싶었고 항상 알고 싶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어쩔 수 없이 자리하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뭔가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 조금 저희도 저희 집 안에 그런 권위가 있었고 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찬미 씨는 왜 아버지가 부재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 방송을 혹시 아버지가 보시면 슬퍼하실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바쁘시니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면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이렇게 둘이 딱 남게 되면은 뭐 공감대가 별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잘하고 있니, 뭐 연애는 잘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뭔가 아버지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 있으신지, 마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물어보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아버지는 외로우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한테 뭐 살가운 얘기를 별로 어렸을 때는 하신 적은 없었고 늘 꾸중 아니면 훈계였는데 당신도 나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이래야 되는 줄 알았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87이시고 이 프로도 아마 보실지 모르겠는데 80이 넘으신 다음에야 내가 너희들한테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처음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이런 사과도 못 듣고 무서운 아버지로만 기억이 됐을 텐데 네.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 비폭력 대화의 주인공이 아버지인 것 같은 사실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 또 그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네. 형제들 간에도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그 대표님 어떤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어떤 그런 비폭력 대화의 유형을 좀 볼 수 있나요? 네, 보통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며칠 전에 길에서 본 거를 말씀드리면 제 앞에서 엄마랑 아들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엄마는 전화 통화하고 있었고 전화 끊자마자 이제 애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온라인 수업 빠졌어? 미쳤니? 너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가 되려고 그래? 네. 너 이제 오늘부터 학원도 가지 마. 너한테 이제 모든 거 다 끊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거 지금 봤어요. 들어도 뭔가 날카로운 뭐가 네, 꽂히는 건 느낌이 드네요. 네, 얘는 그냥 아무 얘기도 네. 못 하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그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할 수 있는데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얘에 대한 비난과 협박으로 계속 가게 되면 네.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잘 안 그렇죠. 하게 돼요. 이미 비난을 다 들었으니까 죄값을 다 네, 항고가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좀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지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렇게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 내놓겠다 네. 이런 의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좀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랑을 뒤로 하시고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죠. 모질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사랑도 전해지지 네. 않는다라고 의도와는 달리 네. 상처가 더 그죠.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은 그냥 엄마가 소리 질렀던 것만 그렇죠.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바꾸시면 얼마든지 진짜 이렇게 사랑으로 존재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만 해주면 되니까 또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찬미 씨 경우는 어때요? 그 가족 간에 형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형제들 간에도 뭐 이제 그런 네. 뭐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체험한 적이 있나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곱 남매가 사실 저희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 공간이 아무래도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형제 2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 남동생이랑 제 위에 막내 오빠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제가 폭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한번 인식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생이랑 한번 대화를 하다가 누나 굉장히 폭력적이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이게 당연히 너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만들려고 좀 과하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말하고 넘어갔는데 동생은 그게 상처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충격받고 내 언어가 나한테는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언어지만 상대방한테 갔을 때는 그리고 가족이니까 더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충격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걸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고 그 사과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폭력적이다. 동생이 저한테 폭력적이야 라고 한 게 저한테는 또 충격이어가지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간극을 좁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관계들을 맺어왔고 내가 들어왔던 언어에 문제는 없었나? 나는 왜 이런 언어를 쉽게 말하고 있었을까? 좀 그런 반성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사과를 했을 때 동생이 저를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누나가 다른 변명 안 하고 미안하다고만 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정말 저희 집에서는 좀 저한테는 큰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학교에서 되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감정 표현이나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데 아버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지 어떤 거를 목표로 뭘 배우러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런 대화하는 것이 좀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나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통 저희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오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좀 젊으신 분들 보통 나이 한 40대 한 중반 네. 이하는 사실 요즘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그 지원하시는데 대개 한 50대 이후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대개는 이제 뭐 저희가 홍보를 이제 성당별로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 보고 대개 이제 자매님들이 당신 꼭 가야 돼. 뭐 이래서 이제 뭔지 모르고 왔다가 뭐 첫날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좀 뭐 덜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저 대표님처럼 사실 저희가 뭐 어떤 비평 대화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아주 그 엄밀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지금 가족들하고 또 뭐 아내하고 소통할 것인가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말보다 이게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언어들, 언어가 또 이렇게 몸으로 하는 언어도 사실 언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예. 뭐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가요? 저희가 숙제가 있는데 네. 저희가 5주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숙제를 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허깅을 매일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아내하고 또 매일 허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하고 네. 그러면 이제 몸으로 이제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네. 왜냐면 허깅을 할 때 허깅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알려드려요. 그러면 네. 이제 몸으로 이제 사랑하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또 매일 그 축복 기도를 만들어서 그걸 매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럼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다가 아버지 숙제 좀 도와줘.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제 5주 동안 계속 사랑한다. 네. 기도라는 게 너 나쁘게 이런 얘기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예, 그래도 그래서 좀, 그렇게 네. 하고 또 저희가 또 뭐 아내 또 자녀들에게 편지 쓰는 걸 통해서 기존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 거기서 이제 풀어내서 왜냐면 말로 뭐 미안해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글로 쓰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 못했던 뭐 몇 년 전에 사과를 또 할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5주 동안 이제 그 소통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풀어내서 네.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본인도 이제 그 뭐 자녀나 아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뭐 연습을 좀 시키는 그러면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아버지들끼리 좀 나눔을 하고 자기 체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네. 이야기하다 보면 난 정말 가족들한테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또 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랬고 그렇죠. 예, 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제 실제 이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봉사 여러 방법인데 그 조별 모임을 하게 되면 조장이한 봉사가 또 네. 있어서 거기는 이제 실제 이제 편지를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 강의 속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보통 조별로 한 8분에서 6분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 자기 얘기를 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어떤 분들은 편지를 다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 아버지한테서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또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대개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관계가 막 엮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오해를 하시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되면 뭐 저처럼 또 이렇게 봉사를 또 하게 되죠. 네. 네, 그럼 대표님 이제 늦게라도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또 개선해볼 의지가 있으면 이제 희망적인데요. 어떤 태도부터 고치는 것이 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첫걸음이 될까? 네, 일단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네. 대화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로 가면 이렇게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맞는 거를 증명하려고 막 열을 내서 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논리적으로 그렇죠.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이 지구 안에서 생명체로 내 자식도 보는 거, 내 부모도 보는 거,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보통 대화하다 보면 지금 이게 싸우려고 해? 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올 맞아요. 정도로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자꾸 이제 강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일단 대화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각자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네.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신부님께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그 비폭력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 그리고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상처가 되지 않게 근데 성서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에게도 가르치시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카리스마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비폭력적 대화, 소통의 모습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화의 소통법을 알려줄 만한 그런 걸 찾기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단죄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세리야, 너는 창녀야 그렇게 단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화에서도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거를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내 주장만,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소통법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되게 울컥하게 만드네요. 뭔가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학교에 좀 관심이 있는 또 아버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합니다라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아버지 학교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주차별 제 5주 동안 하기 때문에 주차별 주제는 조금씩 틀립니다. 틀린데 이제 매 주차별로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성당을 빌려서 보통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지원자들끼리 어떤 뭐 친교 시간을 이제 좀 가지고요. 그러고 나면 뭐 전체적인 강의, 그 주제별로 강의를 좀 진행하고 그 강의를 가지고 이제 각 조별 또 토의를 또 진행하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체험자들 또는 이제 그 토의 속에 나왔던 내용들을 체험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예식을 이것도 비밀이긴 한데 뭔가 특별한 뭐가 예식들을 있군요. 매 주차별로 진행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실제 자기가 굉장히 그 막 귀로 듣고 이런 것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 주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총 몇 주 정도? 5주 합니까? 한 번 하면은 몇 시간 정도? 6시간 합니다. 그러면 주일 뭐 하루를 그러니까 거의 다 온전히 해야 그 되는. 주의를 다 뭐 저희한테 해야 되니까. 네. 그 비폭력 대화 교육원에서도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기본 기초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나요? 기초 과정은 한 20시간 정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24시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 말의 폭력성을 먼저 찾아요. 네. 어떤 말들이 폭력성인지 좀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꾸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관찰, 느낌, 욕구부터 이 4단계를 연습하고 어떻게 공감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또 연결할지 이렇게 자기 연결하는 것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통법,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저로서 이제 가정 안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목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느끼는 건
내가 옳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면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여민 마음의 매듭만 단단해진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가정의 소통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통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